안녕하세요. 파락강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0.2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매매하기가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봉 차트상은 0.23% 하락이지만 이 3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제 장이 마감하고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종가 대비 이렇게 0.6%까지 단번에 상승이 나왔다가 참 9시 45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1.23%를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1.25%또 올리고 또 종가상에 빼버리고 하루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오르는 모습의 종목들도 지수와 함께 오르면은 따라 매수했다가 매수하자마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가 급락일 나옵니다. 그러면 또 종목들도 쭉 빠지죠. 뭐 손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손절했더니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오늘 다시 가나보다 또 매수했더니 종가까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참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렇죠. 특히 이 수급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상당히 시장을 움직임에 위아래로 만드는 이 외국인들도 매수했다가 매도, 또 매수했다가 또 매도, 시장을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하기가 쉽지 않기는 그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전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 이젠 옥석 가리기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망성이 좋은 그런 종목들 특히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종목이 업종이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힘을 또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업종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지수 대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미 많이 올라왔다.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다만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업종들이 뭐 조선주들 그렇죠. 뭐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뭐 7.93% 이렇게 일봉상에서는 급격히 오르는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봉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월봉인데 여기 있습니다. 참 많이도 하락하고 시장에서 또 소외도 받고 그렇죠. 일봉에는 그렇게 오른 것 같은데 월봉에는 또 이 정도 모습.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일봉상에서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뭐 경기 민감주라는 명칭을 붙였지만은 조선주들 건설주들 그렇죠. 시장에서 소외되고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종목 다이어트를 하였습니다. 지금 몇 종목을 더 들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유한 스윙 투자로 하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노마도 아마 수익률이 그나마 좀 나와서 오늘 이 코스피 변동성 장세처럼 이 종목도 오늘 5.88%까지 하락했습니다. 아, 참 보면서 참 오르는 것도 좀 급격히 올랐지만 내리는 것 또한 이 종목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5일선을 종가상 지켜주는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좀 버텼지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버텼지 조금만 수익률이 얼마 안 됐고 또 5일선 생각을 안 했으면은 분명히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주가지수 코스피 움직임처럼 장중 5.88%까지 빠졌다가 또 장후반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 아직 기관의 수급은 살아있다.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윙 투자로 또 연결하고 있는 것이 현대제철. 그렇죠. 오늘 4.53%까지 상승했는데 종가는 1.74%. 그래도 5일선이 이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잘 버티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이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정석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일봉 차트에서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은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야 좀 오르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또 대형주에 속하는 시총 3조 2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릴 생각도 없을 것이고 개인 세력들이 그렇죠. 결국엔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이제는 오르는 종목이죠. 계속적으로 기관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조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정의 상단 이런 추세 라인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해주었다. 그리고 또 일본 캔들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 어제 이 상단 라인 조정의 상단 라인을 어제 돌파를 했었습니다. 2.85% 윗골이 달았죠. 그렇죠. 윗골이 달고 주가가 2.85%까지 올랐다가 0.3% 어제도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참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기관이 38,000주 외국인이 53,000주 결국 쌍끌이 매수였는데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종가에서 쭉 밀려버리죠. 그런데 양매수의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기관과 외국인도 결국 이 종목에 물려 있다는 것이겠죠. 어제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 물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올리면 올리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지수 하락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제 우리 지수 하락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니까 밀렸고 그들은 매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다.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들도 물렸기 때문에 올릴 확률이 또 높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또 조정의 상단 추세 라인 돌파 그리고 또 한 가지 21선 이 검은색 이평선 21선 눌림목 구간이었죠. 여기가 계속 눌림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 자,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매매에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죠. 수급적인 측면, 또 라인의 상단 라인, 또 21선 눌림목. 그렇죠? 그러한 것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 그리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들이 지들 것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올릴 수 있는 다음날 올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개인들이 물리면은 그것이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리면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다음날 유심히 잘 봐야겠죠. 이게 일단 일봉상에서만 몇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하면은 제가 34,150원에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여기가 34,150원 정도 될 텐데 어제 장이 마감하고 우리 코스피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도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 영향을 받죠. 올랐다가 2. 거의 6%, 5%, 6%까지 올랐다가 코스피 지수 하락과 함께 밀렸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올랐다가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3분봉 22평선 기준선 매매 눌림목은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간 곳이 요 라인대입니다. 요 구간대 3분봉 22평선을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죠. 여기도 지지를 해줬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올라온 모습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 요 3분봉 22평선 검은 이평선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150원대가 제 평균 매수 단가고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정석적이죠. 3분봉 22평선을 차곡차곡 여기서 슬쩍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장 후반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처럼 이런 대형주에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기관이 29만 주, 외국인이 36만 주,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런 계단식 상승을 만드는 주체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는 이런 상승 흐름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분봉까지도 매수 타이밍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봉과 분봉에서 늘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가 FM대로 제대로 나온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을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 중 일봉도 빨리 체크를 하고 21선 눌림목, 뭐 돌파, 또 수급이 기존에 들어왔던 종목, 또 어제의 캔들의 모습과 수급의 관계, 그렇죠.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분봉에서도 내 기준선에 맞는 3분봉 22평선 지켜주는 눌림목 구간 서서히 분할 매수. 왜 분할 매수가 중요하냐?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할 매수 처음에 들어가고 그 금액만 빨리 매도해버리면 손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하는데 잘 올라타면은 이제는 홀딩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분할 매수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한다는 것이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 종목을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방에 들어가면은 이 종목 매수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타점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들어갔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는 꼭 필요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수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뭐 많은 종목들도 이렇게 기준선에 맞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LG화학도 오늘 갭상승이 2.81% 실적 좋게 나왔죠. 어제 뉴스에. 그렇죠. 2.81% 저가 2.5% 일봉 차트에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받는 구간에서 실적 향상과 함께 이제 나왔는데 뭐 3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갭을 만들고 갭을 메우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갭 상승이 2.81% 그리고 쭉 오를 때 기준선에 맞는다면은 이러한 종목도 뭐 단타라도 저는 잘 5일선 위에서 떠서 매수는 하지 않는데 좀 체크는 했었습니다. 3.5% 정도 3분봉 22평선 검은색 이평선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렇죠? 나에게 맞는 그런 종목들만 접근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뭐 삼성물산도 어제 잘 오르다가 지수 하락과 함께 또 밀려버리고 21선에서 일봉 차트상 종가 마감하고 오늘 또 2.63% 갭상승이 나오죠. 7,500원. 이 왜 갑자기 7,500원이냐면은 이 종목도 제가 실제 매수하지는 못했지만은 장중에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대형주들 오늘 지수가 뒤숭숭한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 3분 뭐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 종목도 어제 종가에서 쭉 오르죠. 거의 6%까지 올랐다가 또 쭉 눌림이 나오죠. 빠지죠. 2.3%가 빠집니다. 덥석 샀다간 또 순식간에 2.3% 이런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간 그렇죠. 한 타임 기다리고 3분봉 22평선 제가 왜 7,5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시간대에 제가 요거를 체크를 해보면서 7,500원이 이때 3분봉 22평선 가격대입니다. 13만 7,475원 결국 13만 7,500원대죠.
그래갖고 요거 이제는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데 3분봉 22평선 요거 지지 하나 한번 실제 매수는 안 했지만은 체크를 한번 해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르죠. 이제 3.63%. 뭐 적은 퍼센트는 아니죠. 뭐 급등주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지만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중대형주기 때문에 3.63%면 적은 퍼센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손실 안 봐도 다행인데 수익까지 얻으면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봉도 꼭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들 중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은 이 가스공사 이 종목을 통해서 일봉에서 매수하는 일봉 차트상의 조건들 그리고 분봉의 조건을 너무나 정석적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과 같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낸다면은 맞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말하는 거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겠죠. 상승 확률이. 그렇죠? 그러한 종목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장이 마감하고 나서라도 꼭 이렇게 많이 잘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다시 일봉과 분봉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장중에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저도 이거 삼성물산 실제 매매는 안 했지만은 장중에 돌려보면서 종목들 체크하면서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 지지해주나 했더니 잘 지지해주고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매수했으면 아마 좀 홀딩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14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에 이제 멈췄으니까는 또 역시나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19만 주, 외국인 44만 주.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공사 그리고 그 외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일봉 차트, 분봉 차트 거기에서 매수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스공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하루 오르고 그렇죠. 또 하루 빠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또 여러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얼마만큼 매수를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잘 매수를 하느냐, 오전에 잘 매수를 하고 최소한 수익률이 1%, 2%, 3%만 들고 오버나잇 하면은 참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다음날 하락하더라도 수익은 못 보더라도 손실 안 본 채, 뭐 가스공사도 지금 1.96% 수익을 얻고 있지만은 내일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뭐 2% 안에만 팔면은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오늘 말씀드린 뭐 분봉의 기준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지금의 모습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종목을 좀 다이어트를 했더니 마음은 편하긴 한데 또 시장의 상황을 봐서 또 좋은 종목이 있다면 또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시장이 또 불안정하다면 조금은 여유 있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